도함수의 활용. 세 번째인데 3, 4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f'x와 fx 그래프의 관계. 근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이미 다 이야기를 했다고. 너의 부호가 너의 증가 감소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책에서는 어떤 식으로 가르치냐면 fx 있으면 미분해서 f'x 구하고 f'x 그려서 부호 판단하고 부호 밑에다가 증가 감소라고 써놓고 fx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맞춰가지고 그림을 이제 그리는 방식으로 이제 간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미분을 내가 직접 하는 경우에서 그렇고 가끔 f'x를 그래프를 그냥 줄 때가 있어요. 예컨대 뭐 f'x가 뭐 이렇게 생겼다. 자, 예컨대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칩시다. fx는 연속 함수다 라고 한다면 이걸 토대로 fx를 이제 어떻게 그리면 되는지, 도함수 주고 너에 맞는 fx 그래프는 어떤 모습이겠니? 막 이런 거 이제 1, 2, 3, 4, 5 해갖고 나온단 말이야. 직접 그리라고는 안 나오지만 보조선이 들어가는 게 어떤 게 들어가면 되냐면 도함수가 0이 될 때를 세로선으로 그으시면 됩니다. 일단 0이 될 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0은 아니지만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부호가 바뀔 때,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도함수가 좌우 극한이 다르죠. 즉 이 점에서 도함수 자체 미분 계수는 존재하지 않지만 함수가 연속이라고 했으니 뾰족한 뭔가 미분 불가인 모습이겠구나. 그래서 맞춰서 이제 부호에 맞춰서 증가 감소 그냥 천천히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 증가 감소 이 부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도함수가 뾰족한 거 신경 쓰지 않는다. 다시 증가로 바뀌고 접선의 비교가 0 됐는데 다시 증가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갑자기 감소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데가 뾰족하게 나온다. 그림을 좀 더 밑에서부터 그렸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극대, 극소, 극값 아니고 극대, 극소. 뭐 이런 식으로. 다음 중 뭐 극대, 극소의 개수를 본다든지, 그러면 요걸 가지고도 볼 수 있지만 도함수 그래프를 가지고도 볼 수 있고 증가 감소 추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뭐 이게 증가한 그 값이 정확히 얼마인지 막 이런 것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적분 파트로 넘어가면 이 넓이랑 이 함수값의 차이가 같다는 걸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제 그 전에는 사실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대충 이런 느낌으로 그려진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고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직접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 형태는 두 가지, 3차 함수와 4차 함수인데 그 중에 이제 3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우리 3차 함수의 그래프.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는 요 도함수와 fx의 그래프의 관계는 도함수의 부호가 fx의 증가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지, 그지? 그럼 당연히 3차 함수의 도함수와 그것의 부호에 대한 이야기야. 3차 함수의 도함수는 2차 함수예요. 편의상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도함수도 이제 이렇게 생겼겠죠. 자, 도함수가 첫 번째 항상 양수일 수 있습니다. 즉 x축과의 판별식이 0보다 작을 수가 있어. 이건 지금 도함수입니다. 도함수.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그려지냐면 가운데 대칭 축을 기준으로 보조선을 잡아주시고 증가에서 증가로 넘어가죠. 근데 순간적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작은 순간이 존재해. 그래서 어떻게 그리시면 되냐면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약간 천천히 증가하다가 다시 가파르게 증가를 하는데 모습 자체가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점을 변곡점이라고도 부르고 이 접선을 변곡접선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너가 변곡점. 참고로 변곡점이라는 용어는 미적분 2 가서 배우는 거라서 원래 미 1에서는 안 배우긴 안 배워요. 근데 원래 이름이 변곡점이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가 이렇게 돼서 접할 수도 있겠죠. 자, 접하게 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는
없어. 증가한지 여부와는 차이는 없는데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증가하다가 여기서 순간적으로 접선의 비율가 0이 됐다가 다시 증가한다고. 대표적인 이제 X3선 같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죠. 판별식이 0일 때. 그래서 역시 너가 변곡점. 3차 함수는 도함수가 선대칭이기 때문에 너의 이제 3차 함수 원함수는 항상 이제 점대칭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경우가 있을 텐데 자, 요거에 맞춰서 세로선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아마 8칸 그려서 보여드렸을 텐데 얘는 중요하니까 좀 그림을 크게 그리겠습니다. 여기다가 2칸을 더 그릴게요. 슉, 슉. 간격이 좀 안 맞나? 어쩔 수 없지. 자, 그래서 요 점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그래서 요렇게 그려진다. 이렇게. 얘도 역시 너에 대해서 점대칭이다. 자, 일단은 개형이 이렇게 되고 얘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유일하게 3중근을 가질 수 있는 개형입니다. 3중근이 가능한 개형. 중근 가능.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절대값 함수 미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방부동식 하는 때 이제 3중근이 되면 3차 함수의 절대값을 씌웠을 때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그래프 개형으로는 유일합니다. 얘가 사실은. 뭐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할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요게 일반적인 3차 함수라는 거야. 너네한테 3차 함수를 한번 그려봐라 라고 했을 때 이런 거를 그리는 애들은 잘 없어요. 보통 이제 이렇게 생긴 게 일반적인 3차 함수고 극대극소가 있는 개형. 얘는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클 것이고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단은 요게 간격이 다 일정합니다. 그리고 요 값이 t고 그랬을 때 극대극소의 차이를 4 최고 내가 저거 갖다 준다고 그랬는데 2차 함수 비율 관계 저녁에 줄게. 저녁에도 내가 까먹으면 꼭 얘기하세요. 가기 전에 줄게. 자, 극대극소 차이가 이제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요 길이는 다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요 변곡점 있죠. 변곡점을 지나가는 요 선분 기준으로는 요 길이가 루트 3t가 돼요. 루트 3t. 이런 선분 길이 간의 관계를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라고 부른다고. 여기가 1대 1대 1, 여기가 1대 루트 3, 뭐 접하는 데랑 극값이랑 다시 만나는 데랑 2대 1,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이제 칸만 잘 나누시면 실제로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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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랑 1대 루트 3밖에 없어. 그죠? 극대극소 차이는 사실 함수값에 대입한 건데 그럼 요게 이제 왜 이렇게 되느냐? 자, 우리가 요 함수를 어떤 최고차항 계수가 a짜리인 함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요 점을 원점으로 우리가 데려온다고 생각을 합시다. 적당히 평행이동해서 얘가 원점이 되게끔 그래프 다 데려올 수 있겠죠. 이렇게 생긴 거는. 그러면 요 좌표가 2t가 되고 요 좌표가 t가 될 거란 말이야. 이렇게. 마이너스 t가 되죠. 이렇게. 그러면 이 식이 이렇게 나와요. a에 x 더하기 t x 마이너스 2t의 제곱 이렇게 나온다고. 이거 접하니까 중근이니까. 그럼 이 높이는 0에서의 함수값과 똑같아. 여기다가 0을 넣어보시면 정확히 뭐가 나와? 4t 제곱 t 하나 더 곱해서 4t 3승 곱하기 a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얘는 이제 최고차항 계수가 이제 양수라서 그냥 a로 나오고 뒤집어지면 함수값 자체가 음수로 나오겠죠. 그 대신 길이는 그럼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지. 그래서 보통 여기다가 절대값을 이렇게 붙인다고. 근데 4a 절대값 t 세제곱 이렇게 잘 안 하고 그냥 4a t 세제곱이라고 한다고. 어차피 길이니까 내가 알아서 분 플러스로 바꾸겠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극대극소랑 너랑 1대 1이 되는 거는 당연한 얘기죠. 너 이차함수가 대칭 축이 있기 때문에 그건 특별히 증명을 해드릴 게 없고 뭐가 여러분이 궁금할 수 있냐면 그렇다면 극대극소가 이렇게 있을 때 이거 보조선 그었을 때 요 길이의 비가 1대 2가 되는 요게 이제 궁금할 수가 있거든. 이게 이제 뭐냐면 자, 이번에는 밑에 있는 요 점을
알파라고 부르고 이 점을 베타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어쨌거나 평행이동하면 x축 위에다가 접하게끔 위아래로 내려서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a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자, 얘를 미분해 볼게요. 미분을 하시면 a의 고배 미분법 x 빼기 베타 제곱 더하기 2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자, x 빼기 베타로 묶어주시면 밑에 건 지워도 되겠죠? 이렇게 나와요. a의 x 빼기 베타 여기가 x 빼기 베타 더하기 2x 빼기 2알파가 나오는데 너의 실근이 정확하게 뭐가 나오냐면 2 더하기 1분의 얼마야? 2알파 더하기 베타인가? 근데 이게 이제 뭘 뜻하냐면 알파 대 베타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죠. 내분. 그래서 저희가 1대2가 된다. 1대2가 되면 나머지는 다 1대1, 1대1 되겠죠. 그죠? 뭐 증명은 이렇게 해요. 자, 중동에서 내가 이거 증명으로 나온 바가 있다고 했지. 기억나나? 어떻게 나왔었냐면 m 대 n으로 나왔다고. 그럼 여기도 뭐 쫄갖고 m 대 n이 이렇게 된다. mn이 된다고. 그래서 너가 n 대 m으로 뭐 내분하는 뭐 이런 게 되는. 그래서 접하는 쪽만큼입니다. 접하는 쪽만큼. 이쪽이 m이면 m 대 n이죠. m 대. 여기 1이고 2라서 1대2 내분이고 m 대 n이면 m 대 n 내분이라고. 여기 거꾸로다 거꾸로. 이거 거꾸로예요. n이고 m 나올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증명은 딱 그냥 이걸로 하는 거야. 이걸로 증명하는 서술형이 나온 적이 있다고. 근데 되게 오래됐어. 한 7년? 7, 8년? 하지만 언제든지 뭐 서술형을 내는 학교에서는 내려면 낼 수는 있는 형태니까 알고는 계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잘 기억을 하면 그림으로 잘 기억해 주세요. 8칸을 기준으로 간격이 기호다. 정신 차려. 다 같고 넋이 나갔어 왜? 그래서 이 상태가 됩니다. 됐죠?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 도함수를 미분해서 두 개 찾았으면 세로선 긋고 그러니까 원래는 도함수에다가 그려놓고 세로선 긋고 이 짓을 하는데 이제 나중에 하다 보면 너네가 미분했을 때 실근 금방 찾잖아. 예컨대 미분해서 보니까 실근이 1과 3이야. 그럼 그냥 이렇게 그려놓고 1, 3 긋고 2, 0 긋고 4 뭐 이런 식으로 찾는다고 그냥. 이렇게 푸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좀 이따 이제 그래프 안 그리는 것도 알려드릴 건데 자 일단은 이렇게 하시면 된다. 됐죠? 요거는 꼭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라고 부르고 두 번째는 4차 함수의 그래프와 그 개형적인 특징을 설명을 할 건데 4차 아까는 한글로 썼던 것 같은데 함수의 그래프 자 4차 함수의 그래프를 내가 그린다고 생각을 해봐. 일단은 3차 함수 개형 자체가 3개야. 3차 함수의 도함수인 2차 함수는 개형이 하나였어. 2차 함수 하나 그려놓고 축이 뭐 안 만난다, 접한다, 두 점에서 만난다로 세 가지로 나눴지. 근데 문제는 4차 함수는 도함수가 3차 함수야. 그러면 도함수 종류 자체가 몇 개야? 도함수 종류 자체가 3개지. 그럼 다시 또 이 3개에 대해서 x축가 만난다 안 만난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어차피 내가 봐봐.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x축이랑 이렇게 만나는 거랑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x축이랑 이렇게 만나는 거랑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x축이랑 이렇게 만나는 거 세 가지를 정확히 구분해서 그리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어차피 다 어떻게 생겼냐면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자, 웃을 게 아니라 되게 디테일하게 그린 거예요. 잘 보시면 얘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바뀌죠. 얘는 계속 아래로 볼록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도함수가 극대극소가 있으면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이게 막 오목볼록이 바뀐다고. 이거를 너의 이계도함수라고 불러. 한 번 더 미분한 거를. 몰라도 된다고. 그냥 똑같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셋 중에서 뭐만 이용해서 그린다? 얘만 이용해서 그려요. 왜 얘만 이용해서 그리느냐?
이거는 축이 이렇게 지나가, 이렇게 지나가, 이렇게 지나가 다 어차피 딱 부호가 한 번 변하고 거기서만 극소값을 가질 거 아니야. 굳이 세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그립니다. 됐죠? 이게 궁금할 수 있잖아.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그려드릴 건데, 그러면 첫 번째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방금 뭐 그리긴 했지만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고, 접하는 경우 있고, 요렇게 만나는 경우 있을 것이고, 요렇게 만나는 경우가 있고, 원래 더 내려와야 되는데 더 내려와봤자 쟤를 기준으로 대칭일 거라는 건 예상이 되니? 예컨대 이런 걸 내가 굳이 그릴 필요가 있을까? 얘랑 얘는 뭐 사실상 그냥 뒤집어진 관계 아니겠어? 사실 이것도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졸라 개형이 몇 개야 도대체 이게. 개형이 막 7개야. 이렇게 하진 않는다고. 근데 얘랑 얘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랑 요거는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 그려볼게. 그림만 먼저 그릴게. 봐봐. 얘는 요거 보조선 감소한다, 증가한다. 여기 잘 모르겠다. 상관없다. 여기를 니네가 이렇게 그리면 맞고 뭐 이렇게 그리면 틀리고 이딴 게 아니다. 어차피 그런 포인트를 문제에서 내진 않는다. 미적분 2를 배우면 낸다. 왜냐하면 얘는 오목볼록이 중요하니까. 미적분 2는 미적 1에서는 중요하지 않다. 너네가 이렇게 그린다고 해도 내가 그래프 이렇게 개같이 그려니 이런 얘기 절대 하지 않는다고. 너네가 3차 함수를 막 니네 마음대로 막 이런 식으로 그리면 개같이 그렸다고 하겠지. 비율관계가 전혀 안 맞으니까. 근데 이건 상관이 없다고. 비율관계를 안 쓴다고. 어차피 그냥 감소한다, 증가한다 그리시면 되고, 굳이 하나를 하자면, 자, 이럴 수가 있지. 도함수가. 그러면 4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2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약간 이렇게 생겼습니다. 2차 함수는. 그러니까 굳이 역시 구분하지 않는다. 그냥 감소하다, 증가한다, 모양은 똑같다. 그래서 이 개형 자체는 굳이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걔도 이제 선대칭이 되는 개형 중 하나라는 거 정도. 자, 그럼 얘는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쪽에 특이 개형이 두 가지예요. 특이 개형이 요거랑 얘는 이제 같은 대칭된 모양, 그리고 요겁니다. 간격이 같은 거. 그다음에 일반적인 개형이 이거라는 거야. 너네한테 4차 함수 하나 그려봐 라고 했을 때는 보통 얘를 그린다고. 도함수가 이거인 거 혹은 이거인 거. 물론 조금 독특하게 이걸 그리는 놈도 있겠지. 근데 보통 요게 일반적이다. 자, 그럼 요거 어떻게 그리냐면 보조선 아까 이런 식으로 그린다고 했죠? 처음엔 감소를 합니다. 그러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딱 0이 돼야 돼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려면 너네가 감소를 하면서도 얘랑 접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돼. 무슨 소리냐면 너네가 가끔 그리면 어떻게 그리냐면 막 이렇게 감소한다고 했다가 증가해야 되는데 막 약간 이 부분이 갑자기 증가해요. 이렇게 증가하진 않아. 이게 증가 감소가 바뀌려면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0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그게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매끄럽게 이렇게. 매끈매끈하다. 아, 미안합니다. 자.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는 여기에 접하는. 자, 이 부분만 딱 떼놓고 보면 뭐랑 비슷해? 아까 3차 함수에서 삼중근 개형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개형이 유일하게 사실은 쟤랑 뭐 똑같긴 하지만 4차 함수에서 삼중근을 가질 수 있는 개형이에요. 이렇게 축이 지나가면. 축이 뭐 이렇게 안 지나가면 삼중근이 아니긴 하겠지만. 자, 그래서 여기서는 3차 함수와 마찬가지로 비율 관계가 있습니다. 도함수가 여기가 중근이고 단일근이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3중근이고 이쪽이 단일근. 그래서 여기가 1대 3이 됩니다. 1대 3. 이것도 t라고 3t라고 쓰면 이 높이 차이가 뭐 27at의 4제곱 뭐 이런 게 나오긴 하는데 거기까지는 뭐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1대 3 정도만 된다. 나머지는 대입해서 구하셔도 된다. 얘가 왜 3이다? 이쪽이 3중근이라서 3이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요게 하나 있고 반대쪽에 이제 요게 있잖아. 감소, 증가. 자, 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앞으로 얘가 남미, 얘가 아프리카입니다. 알겠죠? 왼쪽이 뾰족한 게 가까운 게 남미, 얘가 아프리카예요. 자, 실제로 그렇게 생겼습니다. 선생님 세계 지도 보고 확인했어요. 선생님 남미 갔다 왔습니다. 자,
대학교 2학년 때 갔어요.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여행을 가도 남미 여행을 갔다 온 사람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 왜냐하면 남미는 굉장히 우범지대도 많고 조금 갔다가 이제 조금 장기도 털릴 수 있고 약간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실제로 선생님은 도둑질도 당했고요. 한 달 동안 이제 배낭여행을 친구랑 갔다 왔었는데 그게 왜 하필 남미를 갔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겨울방학이었어. 겨울방학. 자, 겨울은 북반구는 춥고 남반구는 이제 저게 길죠. 그럼 북반구에서 만약에 간다고 해도 유럽이랑 주로 유럽을 많이 가죠. 북반구를 가면 중국 너무 단일 문화권일 것 같고 뭔가 아무튼 별로 내키지 않았고 너무 가깝고. 근데 선생님이 어릴 때 독일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유럽은 탈락. 내가 어릴 때 많이 살았기 때문에 유럽은 조금 지겹다. 그래서 싫었고. 그럼 이제 남반구로 가면 해가 기니까 뭔가 많이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호주가 있고 동남아가 있고 그다음에 인도, 아프리카, 남미 정도가 있었어요. 물론 이집트도 사실 있긴 한데 자 호주는 너무 땅덩어리 넓고 사막만 개 많아서 탈락. 그리고 너무 먼 건 다 똑같은데 동남아는 어차피 언젠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탈락. 인도는 물 먹었다가 왠지 배탈 날 것 같아서 탈락.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너무 개빡세서 탈락. 그래서 남미가 이제 남았습니다. 이제 중남미였습니다. 멕시코랑 그쪽 근처 이제 뭐 온두라스, 과테말라, 페루. 사실 선생님은 친구랑 야심차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우리 멕시코에 딱 가서 거기서 육지로 내려가서 칠레 끝까지 가는 거야. 아르헨티나까지 가자. 어림도 없더라고. 그래서 딱 심지어 중간에 온두라스 과테말라까지 갔다가 돌아가서 거기서 비행기 타고 이제 페루 수도인 리마로 날아갔습니다. 원래 육지로 가려고 했는데 근데 원래 진짜로 육지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 이제 육지로 가다 보면 어디를 지나가냐면 그 무정부주의인데 콜롬비아인가? 아무튼 무정부 국가가. 그래서 그 모든 여행객들이 우리를 말리는 거야. 거기를 너네 둘이서 지나갈 생각이냐? 그래서 뭐 왜 안 되냐? 그랬더니 why not? 약간 그랬더니 그러면 아마 몸성이 집에 못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뜯어 말려가지고 그래서 그냥 비행기 타고 페루를 갔다 왔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여러분도 근데 남미 되게 재밌었어요. 남미 나름 되게 재밌었고 음식도 되게 맛있었고 페루가 음식이 맛있고 멕시코는 너무 짜고 맵고 페루는 우리나라 사람 입맛에 되게 잘 맞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요게 이제 남미 그 다음에 요게 가장 일반적인 개형. 자, 요 일반적인 개형을 그릴 때 디테일이 있습니다. 디테일. 지금 보시면 도함수의 부호가 증가 감소를 결정을 한다고 했죠. 근데 얘는 감소 증가인데 여기가 지금 보면 사실 아까 선생님이 적분 파트에서 나중에 얼핏 이야기를 할 거라고 했는데 이 부분의 넓이가 여기서의 함수값의 차이라 그랬어. 이 부분이 넓이가 넓고 여기가 작지. 그러면 함수값의 차이도 얘네가 함수값이 많이 차이 나고 얘네는 함수값이 덜 차이 난다고. 가운데 있는 여기가 극대란 말이야. 그럼 극대를 기준으로 이렇게 보조선 하나 잡고 얘는 좀 멀리 잡고 이렇게. 마치 2차 함수와 대칭축으로부터 멀수록 함수값이 크듯이 여기서는 극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함수값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와요. 그냥 대충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얘는 비율관계 뭐 있다는 게 없다. 안 쓴다. 모르겠어. 나도 모르는 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쓰는 걸 본 적이 없다. 그 다음에 얘는 특이개형이죠. 얘는 이 길이가 같아. 누가 봐도 3차 함수 아까 내가 너에 대해서 점대칭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 부분의 넓이도 같아. 그럼 넓이가 같다는 거는 올라가고 내려가는 정도가 당연히 같아. 그래서 저거를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보조선 하나 잡고 동일한 극소값을 갖게끔 두 군데서 접하는 W 모양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때 비율 관계가 있어요. 어떤 비율 관계가 있냐면 극대에서 접하게끔 이렇게 잡지. 그럼 얘를 t라고 잡으면 얘가 루트 2t입니다. 자, 쓰임새가 많지는 않아요. 한 번 듣고 잊어도 된다. 몰라도 된다. 근데 나는 뭐 좀 저장 공간이 많다. 기억하면 뭐 가끔 쓸 때는 있다. 잘 없다. 애초에 4차 함수 많이 안 나온다. 주로 3차 함수가 8, 90%가 나온다. 여기가 t면 그럼 극대극소 차이도 궁금하겠죠? 얘는 at의 4제곱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얘도 이 정도는 알면 좋아요. 이거보다 이게 더 많이 쓰입니다, 사실. 4차 함수에서는. 4차 함수는 보조선을 잡을 때 밑에 이제 요런 개형에서는 밑에 접하게 잡고 알파 베타에서 각각 중근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요. 식을 세울 때 얘는 쟤랑 그냥 요 왼쪽이 더 높고 오른쪽이 더 낮다라는 차이밖에 없고 실질적인 개형은 우리가 이렇게 총 4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이런 개형이 시험에 나오는 꼬라지는 본 적이 없다. 나와봤자 하나, 둘, 3가지 정도밖에 안 나온다. 됐죠? 그래서 일반적인 4차 함수는 요거. 특이한 건 이렇게 2가지. 비율 관계가 있는 건 2가지. 됐죠? 그래서 요 정도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3차 함수와 4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럼 이제 여러분은 그래프를 그릴 줄 안다고. 예컨대 4차 함수가 뭐 어떻게 생겼을까? x 4승 마이너스 3 아니지? 4x 3승 어렵다. 빼기 6 아니지? 3x 제곱 플러스 2. 아유. 자, 예컨대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미분을 해볼게요. 미분을 해보시면 4x 3승 마이너스 12x 제곱. 아이고, 역시나 안 맞죠? 마이너스니까 잠시 12니까 12가 너무 큰데? 마이너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플러스 8x 해야겠다. 플러스 8x 플러스 8x. 그럼 여기가 플러스 4로 바꾸면 된다. 아이고. 뭐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인수분해가 되죠. 요게 이제 이렇게 4x로 묶으면 x 빼기 1, x 빼기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지? 그럼 이제 도함수의 실근의 간격이 일정한 거 보이죠? 0, 1, 2. 0, 1, 2면 누구야? 이거 아니야? 0, 1, 2? 이게 0, 1, 2라고. 이렇게 생겼어. 이게 끝이야. 만약에 여기가 0, 1, 3이야. 그러면 누구야? 이런 거지. 이렇게 긋는다고. 0, 1, 3 멀리. 가깝다, 멀다. W. 이렇게 그리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막 문제 푼다. 그치? 만약에 여기가 미분했더니 제곱이야. 그럼 누구다? 그럼 이런 거다. 그러면 0에서는 근을 갖고 1에서는 접하는 거니까 0에서는 극소가 돼야 되고 1에서는 3중근 모습이 돼야 되거든. 그럼 0, 1, 0, 1 이렇게 생겼다고. 그치? 여기서 굳이 한다면 보조선 띡. 여기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 이거 얼마? 안 알려줬구나. 이게 27 AT의 4제곱인데 왜 그러냐면 얘를 T라고 잡으면 얘 3T죠. 3중분이지. 3번 곱해. 3번 곱하면 3T 27T 세제곱 T 한 번 더 곱하면 27T 4제곱 최고창.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똑같아. 얘 아까 T잖아. 중근이지. 중근이지. 두 번 곱하니까 T 4제곱 최고창. 공식이 다 이런 식이에요. 이거를 거리곱이라고 부르는데 거리곱은 지금 여러분이 기본기가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해봤자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알고 계시면 공식 정도는 활용하시면 좋다. 거리곱은 나중에 여름방학 때나 뭐 2학기 때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면 여기 나온 뭘 할 수 있냐면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나와요. 사실상 그래프만 여러분이 잘 그릴 수 있으면 요 오늘 수업 내용은 뭐 더 이상 설명할 게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뭘 할 거냐면 함수의 최대 최소 원래 이제 3, 4차 함수를 미분 없이 그리는 방법이 있거든. 그러니까 원래는 미분해서 실근 찾고 실근해서 개형 결정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너네가 그게 연습이 안 된 상태로 미분 없이 쉽게 그리는 걸 하면 미분 없이 쉽게 그릴 수 있는 거는 모든 그래프가 그게 되는 게 아니라 몇몇 특정한 그래프들이 그게 가능해. 몇몇 특별한 상황들이. 그래서 그때만 가능한 거라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오늘 수업을 듣고 이제 최대 최소 그래프 그려서 미분해서 인수분해해서 연습을 하시고 방부등식 할 때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것도 이제 알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야기인데, 자, 함수의 최대 최소 같은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일단은 연속함수에 대해서만 다루고요. 연속함수 fx에 대해서 보통 닫힌 구간에서 많이 다룹니다. 열린 구간일 때도 있는데 에서의 최대 최소를 말해요. 자, 닫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최대 최소가 fa, fb, 최대 최소 같다. 극대, 극소 중에서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 존재하고 그 이외에는 이제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떤 구간에서 최대값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양 끝값이랑 그 다음에 사이에 있는 극 대값을 이제 비교를 한다고 하면 세 개를 비교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x3승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2. 자, 뭐 이렇게 간단한 함수가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한테 닫힌 구간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4에서의 최대 최소를 구해달래. 그럼 일단 여러분이 미분을 해서 이제 도함수를 구하겠죠. 그럼 이제 x는 0이랑 1에서 아니 뭔 소리야? 0이랑 2에서 이제 도함수가 실근을 갖는다는 걸 알고 있고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라는 건데 자 마이너스 2분의 1과 4는 각각 어디쯤에 있겠냐는 거지.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0 대입하고 2 대입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고 4 대입해서 최대 최소를 여러분이 그 중에 제일 큰 것과 작은 걸 골라도 상관은 없는데 너무 번거롭고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항상 최대 최소 문제는 극대값과 함수값이 언제 같아지는지 극소값과 함수값이 언제 같아지는지 요게 중요해요. 근데 이 부분을 아까 다 알려드렸다고. 3차 함수는 어떤 비율 관계가 있냐면 너를 기준으로 이런 특징이 있다고. 그러니까 딱 1이지. 즉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인데 그렇다는 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은 요쯤에 찍히고 4는 요쯤에 찍히겠죠. 즉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최대 최소야. 그러니까 4가 최대고 2일 때가 최소가 되겠지. 마이너스 2분의 1은 여기서 대입을 해볼 필요조차 없는 거지. 이거는 우리가 좀 쉬운 예를 든 거고 내가 뭐 이렇게 나온다고 막 닫힌 구간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t까지 너의 최대 최소로 뭐 정의를 한 함수라든지 뭐 그럼 이제 극대값 따라가다가 갑자기 얘가 함수값이 커지면 얘를 따라가고 뭐 이런 식의 변형이 많이 일어나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언제 극대값과 너가 같은가 이걸 언제 이제 서로 비교를 할 수 있는 누가 더 큰지 작은지 마찬가지로 극소도 마찬가지. 그래서 보조선이 두 가지가 이런 식으로 반드시 들어가서 함수값과 극대 극소를 비교한다가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만 잘 그리면 돼. 이게 만약에 판단이 좀 애매해. 예컨대 너네가 4차 함수를 그렸더니 뭐 이렇게 나왔어. 0이고 1이고 얘가 3이야.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 놓고 뭐 닫힌 구간 마이너스 1부터 5에서의 최대 최소를 구해달래. 그럼 여기서 내가 비율 관계를 안 알려줬잖아. 안 알려줬으니까 자 5가 여기 쓸지 알 길이 없어. 하지만 그래프의 개형상 상식적으로 어떨 것 같니? 5는 어디 있을 것 같아? 여기 있겠니 여기 있겠니? 당연히 여기 있어요. 왜? 여기가 1, 3, 5니까 간격이 같아야 되는데 여기서 천천히 감소하다가 다시 천천히 증가하다가 여기부터는 가파르게 증가하지.
그러니까 증가한 폭이 훨씬 커요. 여기가 5예요. 나는 알고 있지. 근데 너네는 몰라도 된다고 지금. 이런 것들, 이런 판단까지 몰라도 돼. 이런 문제 나왔다? 그냥 막 다 대입해갖고 계산을 하는 거라고 원래 얘는. 얘는 어쩔 수가 없어. 비율 관계라는 게 여기서는 없으니까. 근데 얘는 다 대입을 해서 풀지 않는다. 절대로. 됐죠? 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함수의 최대 최소와 관련된 어떤 기본적인 이야기고, 나중에는 이제 요거를 막 이렇게 낸다고. 막 너에서 A부터 T에서 너의 최대 최소를 GT라고 정의를 해. 막 이거를 최대 최소로 정의된 함수라고 불러요. T 값의 범위가 늘어날수록 이제 범위가 늘어나면서 어디가 최대인지 어느 값이 최대 값인지가 달라지겠지. 그래서 T 값에 따라 영향을 받거든. 그래서 막 그려보면 막 마이너스 2분의 1 붙으면 이렇게 가다가 처음에는 얘를 따라가. 그러다가 극대를 포함하면서 상수함수로 가요. 그러다 다시 t에서 함수값이 커지면 얘를 따라가. 약간 이렇게 생긴 딱 뾰족한 모습이 나오고, 이게 내가 그 중동고 기출에 왜 극대극소가 되는 정수점의 개수가 몇 개니 많이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고 했죠. 몇 년 전에. 그게 딱 요 그래프였습니다. 최대 최소 정의된 3차 함수에서 함수. 이렇게 올라가다가 상수함수 딱 여기 뾰족해요. 어디서 미분이 되네 마네 하는 약간 그런 게 나오네. 이건 조금 심해요. 이건 지금은 잘 모르셔도 되지만 이렇게 나중에 활용이 된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최대 최소는 원칙적으로 이와 같고, 최대 최소의 활용이라고 있어요. 이 활용이라 하면 보통 도형의 활용을 말합니다. 도형. 그래서 뭐 이런 걸 준다고, 뭐 둘레가 일정한 무슨 사각형을 가지고, 둘레가 일정한 사각형에 대해서 사각형의 넓이의 뭐 최대값을 구해라라든지, 무슨 뭐 철사를 뭐 이렇게 해갖고 철사를 가지고 뭘 만들었는데 그게 넓이가 최대가 되는 x값을 구하라든지 넓이를 구하라든지, 아니면 뭐 색종이가 양이 일정한데 그 색종이로 무슨 너네가 구를 만들었는, 아니 구는 너무 모양이 똑같고 원뿔을 만들었는데 원뿔의 부피가 최대가 되는 걸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도형에 활용되는 형태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9라는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칩시다. 9가 되고 3이랑 마3이겠죠. 그때 너의 1사분면 위에 한 점 P에서 이렇게 x축에 평행하게 선분을 긋고 만나는 점을 Q라고 부르겠대. 이때 너랑 너를 연결한 사다리꼴의 넓이가 S다라고 한다면 S의 최대값과 이때 P의 좌표는 어떻게 되는가? 자, 이런 게 이제 이쪽에서 활용입니다. 기본적인 넓이 활용이에요. 근데 얘는 사실 되게 쉬워. 왜냐하면 이미 함수로 줬고 P라는 점을 미지수로 잡는 것도 어렵지 않지. 어떻게 잡으면 되겠어? 그냥 T 콤마 잡으면 되겠죠. 그지? 높이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9가 될 거고, P는 1사분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T 값은 0과 3 사이입니다. 이런 값이 된다. 자, 그럼 이제 요걸 토대로 넓이 S를 구한다고. S는 식만 세울 수 있으면 돼요. 너가 가로 길이가 이제 2t죠. 2t. 넌 대칭이니까. 그럼 2 더하기 6,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실제로는 t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9가 돼요. 자, 이렇게 요걸 이제 미분을 해서 그려주시면 되는데, 미분을 해서 그리지 않고 이미 인수분해가 된 상태죠. 인수분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좀만 더 묶어줍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t 플러스 3의 제곱 3 마이너스 t가 나온다. 자, 이렇게 되지. 자, 그럼 요거를 그래프를 그리는 게 어렵지 않다고. 얘를 전개해서 미분해서 는 0이 되는 값을 찾는 것보다는 그냥 요거 그래프 그리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요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x축, t축이죠. t축. 축과 3에서 만나고 마이너스 3에서는 접한다. 이렇게 그려준다고. 근데 보니까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야. 그럼 3차 함수의 개형을 그려주되 음수가 되게끔 그려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어디서 접한다고 했냐면 마이너스 3에서 접한다고 했고 플러스 3에서 근을 갖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야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3일 것이고 여기가 플러스 3이겠죠. 이렇게. 요거 이해가? 그럼 여기는 얼마겠니? 여기 얼마나? 이거 꼭 해줘야 될게. 전체 길이가 6이고 한 칸이 2니까 이 자리의 좌표는 1이 되겠죠. 여기가. 그지? 즉 P좌표가 뭐다? 1,8이라고. 그럼 1을 여기다가 대입한 값이 최대겠죠. 얼마 나오냐면 32 나와요. 32. 그래서 넓이 최대값 32야. 이런 게 제일 기본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워지면 이 그래프 자체가 이런 데로 간다고. 예컨대 이렇게 간다고. 근데 이 모든 상황이 달라질까? 그렇다고? 평행이동만인데 넓이에 대한 이야기인데 전혀 상관이 없죠. 뭐만 달라지겠어? 얘만 9만큼 가서 뭐 10,8이 되면서 넓이 최대값은 똑같이 32가 되겠지.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얘를 적당히 이동을 시켜서 좀 내가 해결하기 용이한 위치로 데려가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풀고 있으면 식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풀어보시면 알아요. 됐죠? 여기 첫 번째 넓이의 활용이고 부피의 활용이 있습니다. 부피도 해볼게요. 부피의 활용은 요 닮음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쉬운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뭐 해볼까? 자, 구원뿔 원기둥 중에 두 개만 골라보세요. 구랑 원뿔? 구랑 원뿔? 그럼 원뿔이 구에 내접하는 게 좋아? 구가 원뿔에 내접하는 게 좋아? 그리면 되죠. 자, 구가 있고 이런 식으로 내접한다고 칩시다. 구의 반지름이 6짜리인 구가 있대. 근데 내가 그 구에 내접하는 원뿔의 부피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그 부피와 그때 이 원뿔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풀이하는 방식은 여기서는 첫 번째로 이 원뿔의 반지름과 높이를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너랑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높이 h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h와 r의 관계식을 찾는 겁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h와 r의 관계식을 찾는 게 이 문제 풀이의 한 80%예요. 근데 생각보다 h와 r의 관계식 찾는 게 되게 쉬운 일입니다. 관계식을 찾고 두 번째로는 부피식을 써야겠죠. 부피식도 원뿔의 부피 공식만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면 사실 틀릴 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쪽에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자, 구의 넓이는 4파이 r 제곱입니다. 4파이 r 제곱. 부피가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이고 쨌거나 자, 그럼 h와 r의 관계식을 내가 표현을 할 건데 이 구의 요 반지름의 길이가 6이라는 요소를 아직 활용을 안 하고 있죠. 중심과 연결해서 이만큼이 둘 다 6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죠? 그 다음에 마무리는 뭘로 들어가겠어? 요 길이가 h 빼기 6이 되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가지고 관계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관계식을 세워줍시다. 6의 제곱은 너네한테 이거를 외우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야. 관계식을 세우기 위해서 그 둘을 어떻게든 연관을 지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r제곱 h 마이너스 6의 제곱. 자, 일단은 여기까지 써놓고 우리는 이 부피라는 식이 미지수를 반지름도 갖고 있고 h도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는 다변수 함수가 돼버렸지. 변수가 두 개잖아.
근데 우리는 변수가 하나여야지만 그거를 이제 예컨대 뭐 3차식이면 3차식 미분해서 는 0, 뭐 최대 최소 극대 극소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누가 봐도 저 반지름은 6을 넘을 수는 없어요. 얘는 그지? 6보다 클 수는 없죠. 밑변이니까. 0보다 크고 6보다 작은 어떤 그런 범위가 될 텐데. 그럼 여기다가 얘를 어떻게 적당하게 대입을 하겠냐는 거야. 누구를 대입을 하면 돼? R제곱을 이제 넣으면 되겠죠. 굳이 내가 이거를 H 는으로 가서 H 자리에 R을 넣을 그런 수고스러운 일을 해야 될까? 미적분 2를 가면 그런 것들이 나오긴 해요. 루트가 들어가고 막. 왜냐면 미적분 2를 배우면 그런 것들이 미분이 가능하니까. 지금은 그런 것들이 미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쟤를 이항을 시켜서 대입하는 방식으로. 자, 그럼 넘겨서 계산해 볼게요. 이게 3분의 1 파이에 R제곱 대신에 6-H-6의 제곱이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합차를 가지고 그 부분을 계산을 해줍시다. H를 앞에다 쓸게요. 그럼 요거랑 요거를 뺀 거, 요거랑 요거를 더한 거.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H에 빼게 되면 아마 12-H가 될 겁니다. 맞나요? 그지?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를 쓴 거야. 니니 더한 거, 너에서 너 뺀 거. 이렇게 두 개 쓴 거라고. 인수로. 전개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제곱 빼기 제곱은 무조건 합차로 쓰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결국에는 이거 내가 굳이 미분해야 그리나? 그렇지 않다는 거야. 어때? 3차 함수인데 0에서 접하고 12에서 근을 갖고 최고차항의 부호가 음수니까 뒤집어서 그리고.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0이랑 10이니까 이런 식으로 지나가겠네. 여기가 0, 여기가 12, 비율 관계상 여기가 그렇죠. 정확히 8이 나온다. 그래서 H값이 8일 때 8을 대입하시면 이제 요식에다 대입한 게 부피의 최대값이고, 만약에 내가 반지름을 구하고 싶다. 그럼 8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그럼 너가 그럼 8이면 여기 2네. 그지? 그럼 여기는 루트 30이 나오나? 4루트 2 나오나? 그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문제였다. 이해가요? 다양하게 접해. 원뿔 안에 접하는 것도 있고 원뿔 안에 원기둥 들어간 것도 있고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제 그럼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이거 밑면과 높이와 원뿔의 요 반지름과 높이의 관계를 어떻게 이제 살려서 표현을 할지 뭐 이런 부분 뭐 이 안에 구가 내접하는 건 잘 없고요. 이건 있죠. 구 안에 원기둥이 내접하는 이런 건 있겠지, 그지? 원기둥 안에 원뿔. 원기둥 안에는 원뿔이나 구를 내접시키기가 되게 불편합니다. 당연히 구를 내접시킨 건 이게 최대고요. 원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높이가 뭐 요게 최대겠죠, 그죠? 이렇게 생긴 게 최대겠지. 그러니까 사실 원기둥 안에 뭔가 내접을 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구 안에 뭐가 내접하거나 원뿔 안에 뭐가 내접하거나. 아휴, 그래 하나만 더 하자. 자, 이런 것도 있어. 궁금해하니까. 아니죠. 자, 사각기둥 안에 이런 식으로 직육면체가 내접하는 이런 문제도 당연히 얼마든지 낼 수 있다. 얼마든지. 이런 데 꼭지점 딱 만나게. 이런 딱 접하게. 대각선 요 두 대각선 교점이 여기인데 아무튼 이렇게 딱 올라가게. 근데 이렇게까지 나오면 좀 되게 지랄 맞은 문제고 이런 거는 뭐 이제 약간 휘문 내신 뭐 이런 데나 나올 만하고 잘 안 냅니다. 그냥 요 정도 선에서 일단은 해결하시면 된다. 거의 문제집에 다 저런 것들이고 느낌은 알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대 최소의 활용과 관련된 도형 문제는 주로 누가 나오냐면 사실은 4차 함수가 아니라 3차 함수가 나옵니다. 왜 3차 함수가 잘 나오냐면 여기서 이제 어떤 도형의 넓이나 부피라는 거는 그 요소끼리 곱해지는 형태거든. 곱해졌다는 건 이미 인수분해가 된 형태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3차식의 형태가 나오면 그리고 애초에 봐봐. 넓이라는 거는 2차원이잖아. 그럼 변이 두 개가 곱해져야 돼. 인수가 보통 두 개인데 그럼 높이가 이제 2차식이면 3차가 되는 거고 부피는 3개인데 그럼 3개니까 기본적으로 3차원이죠. 그래서 3개가 곱해져서
만약에 4차가 되면 비율 관계나 이런 거 쓰기도 되게 불편하고 거의 안 나오고, 그래서 인수분해가 된 상태로 주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기가 용이하고, 그래프를 바로 그려서 비율 관계를 토대로 어디가 최대 최소인지 판단이 용이하다. 뭘 안 해도? 미분을 안 해도. 그러니까 사실은 도함수의 활용이라고는 하지만 도함수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그리고 비율 관계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굳이 도함수를 그리지 않고도 이쪽은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자, 이런 거였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함수 fx의 도함수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옳은 거를 골라라. 자, 도함수의 그래프입니다. 그림 잘 보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a에서 극소값 갖는 거 맞나요? 틀리나요? 도함수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맞죠? 참입니다. 니은번 2에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참이죠. 디귿번 극값을 갖는 점이 몇 개인가? A, C는 아니고 E, G 세 개 맞죠? 그래서 0이 되지만 부호가 바뀌지 않는 점은 극값이 아니다. 넘어가서 2번은 뭐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그죠? 3번도 거의 똑같고 4번이 특이합니다. 4번 보세요. 자, 4번 보시면 도함수의 그래프처럼 보이지만 xf'x의 그래프예요. 그래서 xf'x의 그래프를 줄 테니 너네가 f'x의 부호를 판단해봐, 이런 문제거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면 여기가 마일이고 x 입장에서의 부호가 있다고? x 입장에서는 여기가 마이너스고 왼쪽이 마이너스고 여기 플러스죠. xfx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야. 그럼 요거를 가지고 판단을 한번 해보라는 거지. 우리가 f'x라는 거는 너랑 너랑 곱해서 얘가 돼야 되니까 플러스죠. 너랑 너랑 곱해서 얘가 되니까 마이너스입니다. 다시 마이너스랑 너랑 곱해서 마이너스가 되니까 다시 플러스죠. 이런 식으로 부호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끝이죠? 기억번 0보다 클 때 증가하는가 참이죠. 플러스니까. 니은번 마이너스에서 극소값을 갖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라서 극대를 갖습니다. 디귿번 0에서 극대가 아니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이기 때문에 극소를 갖습니다. 답은 기억번 하나만 맞다. 이런 문제였다. 넘어간다. 5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볼까요?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메뉴 고민의 시간. 고민된다. 어제는 오랜만에 집에서 저녁을 먹었는데 어제 와이프가 육전을 해줘서 육전 개 맛있죠. 그래서 원래 이제 물어봤어요. 내가 집에 가기 전에 와이프한테 오늘 저녁은 뭐야? 그랬더니 원래 사실 맛없는 거라고 하면 내가 밖에서 맛있는 거 혼자 먹고 들어갈 그럴 마음이 조금 있었는데 이제 육전이라고 하길래 육전은 못 참지 집에 갔어요. 네. 육전을 한 20개는 먹은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맛있더라. 진짜 잘 먹었는데. 육전에 된장찌개에 밥 2공기에 밤까지 배가 부르더라고. 그래서 아침에 밥 안 먹어도 될 줄 알았는데 밥 아침을 먹고 왔습니다. 오늘 저녁은 또 뭘 먹어보지? 너네는 오늘 또 도시락 절반 남겨놨니?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f'x와 g'x의 그래프이고 hx라는 함수를 fx-gx라고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린 차이 함수라고 부르거든. 차이 함수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서 이제 그냥 이렇게 줬으니까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자, 요게 f'x고 이게 g'x인데 f'x
빼기 G'X 입장에서는 요게 이제 HX일 거야. H'X일 거 아니야? HX의 도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그러면 내가 부호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F가 더 위에 있고 여기서는 G가 더 위에 있으니까 여길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다시 플러스 H'X의 부호가 저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함수를 그려보면 hx는 어떻게 생겼어야 되냐면 증가, 감소, 증가 약간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0부터 2까지 감소하는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죠. 감소하는 거 맞죠? 니은번 hx는 x는 2에서 극소값을 갖는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고 극소되는 것도 맞아요. 디귿번 hx는 0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가? 자, 우리가 hx라는 함수의 도함수를 가지고 그래프의 모습은 이렇게 그릴 수 있지만 도함수에서 내가 알 수 없는 건 뭐냐면 바로 x축의 위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x축의 위치를 함수 값을 뭔가 알 수 있는 게 있는지를 보시면 그 세 번째 줄 끝에 f0은 g0 밑줄 f0은 g0 밑줄 치고 h0은 0 h0이 0인 거죠 해석상. 그러면 hx는 0에서 x축과 만난다는 이야기니 이렇게 지나가야 됩니다. 짠. 그러니까 실근의 개수는 2개구나. 끝. 이런 문제예요. 응? 그래프 밑에 그래프에 요? 네, 저 HX 그래프 그러네. 맞아요. 이거는 요거예요. 그냥 부호만 쓴 거예요. 그래프는 hx 그래프입니다. 도함수 그래프 뭐 굳이 안 그린 거예요. 그냥 hx. 요렇게 쓴 거예요. 부호가 너다. 자, 6번도 비슷한데 한번 풀어볼까요? 조금 더 불편하게 생겼죠? 네, 그래프는 좀 한번 예쁘게 잘 그려보세요. 참고로 도함수가 1차 함수면 당연히 원함수는 이제 2차 함수 모습이 되게끔 여러분이 잘 그리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마이너스 1에서 어떤 모습일지 그 다음에 0에서는 어떤 모습일지 2에서는 어떤 모습일지 아마 유적분이 많이 익숙한 게 아니면 그림을 그리는 게 도함수 보고 그림 그리는 게 조금 아직은 어색할 수 있습니다. 도함수의 부호를 보고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판단을 하시면 되고 도함수가 0이 되는 순간은 순간적으로 접선의 기울기를 0으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기운이 그렸어? 잘 그렸네. 건우는 잘 고쳤네. 자, 천천히 그려볼게요. 보세요. 일단은 부호가 양수고 음수였다가 양수죠. 잘 보시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감소하고 나머지 구간은 다 증가해야 됩니다. 나머지 구간은 증가하게 그리되 이제 2차 함수 모습이 되게끔 그리시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2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려볼게요. 여기를 2차 함수 모양으로 그리면 돼. 근데 증가하다가 접선의 길이가 0이 돼야 돼. 즉 증가하다가 접선의 길이가 0이 된다고 이렇게. 접선의 길이 0이었다가 증가한다고.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내가 굳이 구한다면 이 기울기가 너의 좌극한인 1이겠지. 그지? 기울기 1짜리인 건데.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급격하게 변화하죠. f'x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간다는 건 갑자기 이렇게 뾰족해집니다. 얍. 접점이 0되고 다시 증가합니다. 뭐 굳이 그린다면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겠다. 이해 가나요? 이게 끝이에요. 자, 기억번. 0, 1 사이에서 감소하는가? 참이죠. 니은번 0에서 극대값 갖는가? 참이죠. 디귿번 F0이 만약에 0이면 너는 0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F0이 0이면은 X축의 위치가 이렇게 지나가면 두 실근이 되니 역시 되는 게 맞죠. 그죠?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다. 넘어간다. 다음에 자 7-1번, 2번 그래프 그려서 한번 해보세요. 둘 다 미분해서 인수분해해서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미분해서 인수분해해서 그래프를 그려라. 사실 이론상으로는 여러분이 그래서 5차 함수, 6차 함수도 다 그릴 수 있어요. 왜냐면 4차 함수 그릴 줄 알잖아. 4차 함수 7근만 찾으면 그게 5차 함수의 극값이 되겠지. 그걸 바탕으로 그리려면 그릴 수 있습니다. 다만 무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안 할 뿐. 3차 함수는 습관적으로 비율 관계를 어느 정도 살려서 그릴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미분을 했고 도함수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찾았으면 그 두 실근이 극대 극소가 되게끔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겠죠. 그리는 방법은 아까 8칸 해가지고 그려드린 거 기억하죠? 매번 8칸을 그리진 않더라도 비율은 어느 정도 맞춰서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그래프는 우리가 요 함수는 미분을 했을 때 6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가 나오고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일단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또 다른 식은 하나는 이제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과 2를 실근으로 갖는다. 이거를 토대로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또 많이 그리다 보면 비율이 적당히 잘 예쁘게 나옵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꾸 그리시면 돼요. 자, 세로선, 가로선, 가로선. 가운데 거는 사실 필요는 없는데 뭐 하고 싶으면 가로선 이렇게. 그럼 요게 이제 칸이 딱딱딱 맞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니까 이만큼이 3이면 여긴 2분의 3이라서 마이너스 2분의 5. 그럼 여기가 2분의 3이니까 2분의 7 되는 거 맞나? 이렇게. 자, 그래 놓고 마이너스 2와 3이 어딘지 찾아야지. 마이너스 2는 한 요 정도 어딘가에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얘 좀 더 가깝죠? 약간 마이너스 이런 느낌. 3은 3도 약간 이런 느낌. 사실은 너랑 너 중에서는 어디가 큰지 좀 판단하기가 애매할 수 있다. 하지만 너에 대해서 대칭인 건 보이니? 얘가 높이가 틀어져 있을지 이렇게 틀어져 있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어차피 안 중요하다. 어차피 최대 최소는 얘네다. 근데 만약에 이걸 살려서 그린다면 함수값을 비교를 해보긴 해야 되겠지. 1에서의 함수값이랑 3 또는 마이너스 2에서 함수값 비교한 다음에 만약에 3이 더 크면 이쪽에서 이렇게 대칭적으로 있는 거고 3이 더 작으면 이쪽에서 이렇게 대칭적으로 있는 거겠죠. 이건 내가 잘 그린 그림인지 못 그린 그림인지는 알 수가 없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마일과 2 대입하면 돼요. 자, 요거 도함수가 인수분해가 바로 되죠. 역시 x는 너가 12로 묶으면 x제곱에 x 마이너스 1. 자, 제곱이 되면 거기선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고 했어. 이게 좀 헷갈리면 3차 함수를 먼저 그려서 밑에 있는 4차 함수를 그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기가 지금 0이 될 거고 여기가 1이 되겠죠. 여기 이제 도함수. 4차 함수는 그럼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서 증가, 증가, 아니 감소, 감소, 증가죠. 감소, 접선교육 0, 감소, 접선교육 0, 증가.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아프리카 모양이 나오는 이런 비율 관계를 굳이 쓴다면 쇽쇽 3대 1이라서 이 좌표는 3분의 4가 됩니다. 이런 상태예요. 자, 그럼 0부터 2를 찾아봅시다. 0은 여기 있고요. 2는 한 요 정도 있겠죠? 이렇게. 지금 2가 3분의 4보다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놓여 있는 거지. 만약에 2의 위치가 이런 데 놓였으면 얘가 최대였겠지. 근데 2가 얘보다는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쓸 수 있으면 좋다? 비율 관계를 가지고 너랑 함수값이 같은 이런 순간들을 찾을 수 있으면 좋다. 그래서 2 대입하고 1 대입하고 최대 최소 찾으면 끝. 그래서 이게 최대 1일 때가 최소. 됐죠? 이 함수의 최대 최소는 실제로도 되게 유용합니다. 왜 유용하냐면 선생님이 옛날에 그 똥나무라는 게임을 했어요. 진짜 이름이 똥나무는 아니고 트리 오브 세이비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트오세라고 하면 검색하면 나와요. 트리 오브 세이비어. 세이비어는 이제 구원자죠. 구원자의 나무입니다. 이름은 웅장한데 개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똥나무라고 불렀어요. 똥나무. 실제 똥나무라고 검색해도 나옵니다. 이 똥나무라는 게임을 했는데 선생님이 여기서 전사 클래스를 키웠어요. 전사. 근데 여기에 무슨 컨텐츠가 있었냐면 필드보스라는 게 있어서 사람들이 막 때려가지고 제일 많이 데미지를 입힌 사람이 아이템을 획득을 하는. 그러니까 내가 짱세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남들에게도 같은 파티원에도 막 아이템이 같이 들어가. 그래서 한 명이 하드캐리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그럼 이 전사의 공격력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냥 공격력이 있고 그렇죠. 치명타가 있습니다. 치명타. 치명타가 터지면 얘는 이제 2배의 데미지를 입혀요. 근데 게임이라는 거는 이제 레벨을 올리면 레벨 올릴 때마다 스탯을 줘요. 5개씩 줍니다. 근데 스탯에 잘 들으세요. 스탯에 총합이 일정합니다. 일정. 자, 힘을 찍으면 공격력이 2가 올라요. 민첩을 찍으면 치명타 확률이 0.2인가 뭐 올라요. 예컨대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 그러면
보통 어떻게 찍을 것 같아, 너네가? 좀 약간 뭐 섞어서 찍겠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내가 좀 의심을 한 거야. 나는 수학자로서 이게 과연 곱이 최대일까? 이런 의심을 해서 이걸 적당히 섞어서 찍는 게. 그래서 이거를 미지수 x로 놓고 뭐 예컨대 100이라고 하면 얘를 이제 100-x라고 놓고 그래서 이제 민첩의 치명타 확률 해갖고 막 내가 뭐 아이템 낀 거랑 해갖고 다 계산을 해서 이거를 x에 대한 다항함수로 이제 나와요. x에 대한 2차 함수, 3차 함수가 나왔을 거야. 내가 그 함수를 이제 fx라고 부른다면 얘를 미분을 했지. 그래서 0 되는 순간을 대충 찾았어요. 그 0 되는 순간이 극값일 테니. 근데 그게 0부터 100 사이에 없는 거야. 그렇다는 건 이 구간 안에 극대극소가 없어요. 그렇다는 건 이 구간 안에 최대가 절대 없다고. 그러면 0이거나 100이라고 알고 봤더니 이거를 다 찍는 게 제일 센 거야. 치명타 다 포기하고.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때 당시에. 그래서 나만 유일하게 이거를 이제 힘을 다 찍고 다녔거든. 그랬더니 그때부터 내가 필드보스를 막 쓸어 담는 거야. 나만 나타났다면 필드보스 내가 맨날 1등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님 스탯 어떻게 찍었나요? 막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적당히 섞어 찍었다고 이제 당연히 뻥을 쳤죠. 그래서 열심히 이제. 근데 이거를 언제 이 짓을 했냐면 와이프랑 다낭에 여행을 갔어요. 다낭 숙소에서 그 아직도 어딘지 기억나. 그 거기 메모지 같은 게 있더라고. 근데 내가 이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스쳐 지나가는 거야. 다낭에 놀러 갔는데 섞어 찍는 게 맞나? 아닌데? 게임에 대단히 미친 놈이죠. 그래서 이거를 갑자기 여기서 막 X로 막 쓰면서 막 미분했어요. 와이프가 아직도 얘기해. 너 그때 막 이거 막 해갖고 막 미분해갖고 막 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게 뭐다? 도함수의 활용이다. 자. 아니 게임을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기 전이도 통틀어서 선생님 한 번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때 당시에 이게 없었던 이유는 망한 게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안 했을 뿐이야. 누군가는 다 사실 컴퓨터로 코딩하고 하면 훨씬 더 쉽게 했겠지. 근데 아무도 안 했으니까 난 손으로 했지 그냥. 그래서 오림 찍고 내가 제일 짱세졌던 그런 기억이 있다. 지금 아직도 있어요. 소스에 온라인도 있나 뭐 그래. 자, 해보지 마세요. 자, 그 막 버그 많아가지고 하다가 접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fx가 다음과 같이 생겼죠? 마일부터 2에서 최대 최소 다음과 같은 값들을 갖는데, 자, 일단 미분을 해봅시다. f'x는 뭐가 되냐면 3ax제곱 마이너스 12ax가 되겠네. 3ax제곱 마이너스 12ax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ax로 묶겠습니다. ax로 묶으면 3ax로 묶을까요? x 빼기 4 나오는 거 맞나? 이렇게 되는 거 같죠? 그죠? 이렇게 생겼다. 그렇다는 거는 우리 fx라는 함수가 이제 0과 4에서 근을 갖는 극대극소를 갖는 모습이고 a도 양수라고 알려줬으니까 바로 그냥 이렇게 그려준다고. 자, 여기가 0, 여기가 4. 그래 놓고 마이너스 1과 2의 위치를 찾아야 됩니다. 자, 이 위치를 찾기 위해서 보조선 마이너스 2죠. 6이고 2가 될 거야. 자, 이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하세요. 이거 하다 보면 금방금방 해. 나는 금방금방 하자. 자, 그 다음에 마일부터 2니까 마일은 요쯤에 있겠네. 마일 2는 여기 있네. 2 원래는 마이너스 1과 2를 직접 대입해서 비교를 하는 게 정상이야. 근데 그래프 모습을 보세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너와 너의 중간이지. 너에 대해서 점대칭이거든. 근데 이 점은 요걸 기준으로 절반인데 얘는 모습이 이렇게 떨어지잖아.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 함수 값이 너의 절반이겠니? 그렇지 않겠지? 여기에 더 가깝겠지? 이런 것들이 그래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너네가 비교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언제가 최대야? 0이 최대고 2가 최소죠. 그럼 F0이 여기 나와 있는 3이고 F2가 마이너스 13이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얘가 3, 얘가 마이너스 13. 이렇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해라. 대입하면 이제 바로 나오겠죠. 극대극소 차이를 생각을 해봐도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야? 16이지? 너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여기도 16이겠지? 잘 봐. 그럼 이거 얼마 나오냐면 32 나오거든? 너가 32가 나온다는 거는 극대극소 차이 공식 뭐라고? 4 최고창 t의 세제곱인데 t가 얼마야? 그러니까
32a 나오지? 32지? a 1이지? 이런 식으로 극대극소 차이 공식을 쓰시면 사실 훨씬 빨리빨리 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뭐 그것도 약간 연습의 문제다. 넘어간다. 얍, 얍.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나옵니다. 옆에 4차 함수 또 최소값이 1일 때 사실 얘는 간단한 편이고요. 밑에 10번 한번 여러분이 풀어보겠습니다. 그래프 잘 그려서 닫힌 구간 판단하고 해볼게요.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x축의 위치를 잘 아셔야 되고 절대값 함수를 진짜 그리셔도 되고 절대값 함수의 함수값은 사실은 뭐냐면 그냥 함수를 그려놓고 그 함수로부터 x축까지의 거리이기도 합니다. x축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fx를 그리기 위해서는 안에 있는 함수를 미분을 해서 그래프를 그리셔야 된다. 자,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미분을 해서 도함수 안에 있는 거를 그려볼게요. 절대값은 제일 마지막에 한다고 생각하시고 안에 거를 먼저 미분을 해봅시다. 안에 거를 미분하시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x가 일단은 마이너스 1이 될 것 같은데, 그지? 그러면 4로 약분해서 마일 그리고 한 번 더 인수분해 되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인 걸로 봐서는 x 플러스 1이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고 그래서 4에 x 플러스 1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x 빼기 2. 자, 별거 아니고 그냥 미분하고 인수분해를 했습니다. 인수분해를 했다면 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3차 함수를 그려보면 얘는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마이너스 1에서 접하고 2에서 근을 갖는 자, 요렇게 생겼거든. 마1 2 4차 함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겼냐면 감소 증가 넌 이제 도함수인 거니까 감소 접선의 굵기 0 감소
접점비율 0 다시 증가. 자, 비율 관계 3대 1이기 때문에 여기가 3이 됩니다. 범위 자체가 근데 공교롭게 정확하게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죠. 그리고 요 식에다가 내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보면 함수값이 얼마가 나올지를 찾을 수 있겠지. 함수값을 알면 x축의 위치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일 넣으니까 얼마 나오냐면 1 빼기 6 더하기 8 빼기 3. 그죠? 그럼 정확하게 0 나오지 않나요? 그죠? 정확히 0 나오죠? 그래서 f-1이 0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x축입니다. 사실은. 짠. 절대값을 씌우면 이렇게 생겼어요. 슝. 그래서 애초에 내가 보고 싶은 게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보고 싶냐면 마일부터 3까지만 보고 싶었다. 이만큼.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었고 최대값은 너고 최소값은 0이죠. 0. 그럼 최대값은 2에서의 함수값 대입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주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알려드렸던 공식인 27 a t의 4제곱 근데 t가 1이죠. 27이에요. 이거를 할 수 없으면 2를 대입하셔야 되는데 2를 대입하고 계산하는 게 그리 녹록치는 않죠. 좀 계산이 귀찮죠. 그래서 공식은 알고 계시는 게 확실히 장점은 있다. 넘어간다. 그 다음에 11번 내가 할게. 보세요. 비슷합니다. 이번에는 너 위에 점 t, ft와 y는 x 사이의 거리 동그라미 거리 점짓거지 점짓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라는 거야. 우리가 t, ft 부터 y는 x. 그럼 이제 점짓거 공식 써보시면 gt는 루트 2분의 절대값 넘기면 y 빼기 x죠. ft 빼기 t지. ft 빼기 t. 사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요거 이제 마일부터 3까지 보고 싶고 그러니까 우리는 요 함수에 대한 걸 알아야 되겠네. 제 안에 있는 거 했듯이. 그럼 t를 딱 빼버리면 식이 뭐가 나오냐면 3t 4승 마이너스 4t 3승 마이너스 12 t제곱. 자, 미분하시면 개수만 쓸게요. 12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4 여기가 t가 되겠지, 그지? 다 쓸까? t는 아까 여기서 빼서 없어졌습니다. 그게 남으면 인수분해가 안 돼요. t로 묶어주시고 12, 그러니까 12t로 묶으면 12t에 인수분해 t 플러스 1에 t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자, 이제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야. 실근은 마일 0, 2에 있어요. 간격이 지금 0이 정 가운데 있고 마일이 좀 가깝고 2가 멀다는 걸 알 수 있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조선을 그냥 그리시면 됩니다. 3차 함수를 그리지 말고 그냥 세로선만 얘가 0, 마일 0, 2 가깝다, 멀다. 자, 이렇게 생겼겠죠.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보고 싶냐면 마일부터 3까지. 3이 어디쯤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근데 축은 어디 있을까? 이게 지금 0,0을 지나가거든. 아, 여길 지나가네. 절대값 굳이 안 씌우셔도 됩니다. 축까지의 거리가 바로 절대값의 값이라고 그랬죠. 수의 발의 길이인 거야. 그럼 어디부터였냐면 마일부터였고 3까지였죠. 자, 여기부터 3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우리는 뭐만 보고 싶다? 절대값 함수의 최대값이니까 요게 최대겠죠. 최대. 즉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거는 2에서의 함수값입니다. 2를 여기다 쓱 대입하면 아니지? 그죠. 여기다 대입하면 뭐가 나올 거라고? 계산이 좀 귀찮네. 해야지 뭐. 그러면 12 빼기 8 빼기 12 곱하기 4 마이너스 30이 나오죠. 절대값이면 32 루트 하시면 16 루트 2가 나온다. 답은 3번에 있다. 이런 문제였다. 넘어간다. 12번은 아까 했던 우리 8번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 보이나요? 8번하고 거의 90%
90% 이상 비슷한 종류의 문제이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13번 풀어봅시다. 기훈아 저녁 뭐 먹을 거야? 맛있는 거. 그래. 맛있는 거 드세요. 뭐가 맛있는 거죠? 저는 항상 이거를 정하지 않아요. 그래? 나가서 그냥 보이는 거 먹어? 약간 결정적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추우니까 요새 뭔가 그냥 따뜻한 음식이 땡기더라. 그래서 선생님은 요새 약간 미역국 뭐 이런 거 잘 먹어요. 미역국, 소고기 묵국. 지원님 떡볶이 이제 포기했어? 그날 김 선생 가서 아, 김 선생도 괜찮지 않니? 거기 또 그냥 무난하죠. 모르는 사람이랑 합석을 시키더라고. 아 진짜? 마음에 들었어? 아니, 성대하고 열심히 맞추시더라고. 아 그래. 그렇지. 갑자기 소개팅 자리. 가쁜 소개팅. 요새 그런 프로 있지 않나? 무슨 뭐 엄마랑 같이 나와가지고 막 소개팅하는 뭐 이상한 프로 있던데? 너는 모르는구나. 여자애들은 보통 알아. 은하도 봤어? 같이 봤어? 넌 안 봐? 아 그래? 그러니까 남녀가 이제 그 저거죠. 약간 솔로 지옥 약간 뭐 그런 류의 프로인데 자기 엄마랑 같이 나와요. 아빠도 나오니? 혹시? 아빠는 안 나? 엄마만 나? 그러니까. 약간 컨셉이 좀 이상한데. 어때 원준아? 나중에 소개팅하러 가는데 엄마가 같이 손잡고 가는 거야. 근데 개웃긴 건 상대도 엄마 손잡고 나왔어. 그럼 엄마들끼리 자식자랑 하다가 그렇지. 또 대놓고 자랑할 수는 없으니까 약간 돌려서 마치 자연스럽게 책상에 차키 올려놓듯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쓰는 거고 대체 무슨 광기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지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광기라고 생각해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P점을 잡을게요. P를 그냥 뭐 T, T제곱이라고 잡을까요? T, T제곱. 그 다음에 3,0이 뭐 이런 데 있겠죠? 3,0. 선분 길이를 이제 구해서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데 그럼 일단은 L제곱은 T 빼기 3의 제곱, T제곱 빼기 0의 제곱이니까 T 4제곱, T제곱 6T 더하기 9가 됩니다. 여기까지 맞나요? 그죠? 이게 지금 L제곱이야. 그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겠지 뭐. 쭉 미분하면 4T 3승 2T-6 딱 보니까 T가 1일 때 실근을 갖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합니다. 1 이외에 제발 실근 없어라. 그러면 극소니까. 그럼 최소니까. 자, 4, 2 아니지 0, 2, 마육 1, 4, 4, 4, 4, 6 6방 어때? 아 판별식? 아니나 다를까 음수가 되겠죠. 만약에 판별식이 양수면 또 다른 두 실근이 있다는 소리고 3개의 실근 중에서 2개가 극소고 하나가 극대니까 극소 2개 중에서 최소가 있어요. 사차함수 그래프 기형 떠올려 보세요. 어떻게 생겼어? 일반적으로는 극소가 2개 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더 작은 극소란 말이야. 그럼 그것까지 판단해야 된다고. 극소는 누가 더 작다? 극대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애가 더 작다고. 근데 얘는 그렇지 않다. 어차피 실근이 하나니까 그냥 뭐 이렇게 생겼다고. 그릴 필요도 없다. 갖다 대입하면 끝이. 흉 1 대입하면 끝.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원래 이제 14번을 정석적인 방법으로 푼다면 방금처럼 푸시면 되는데 똑같아요. 풀이하는 방식은. 근데 요 OP제곱 더하기 AP제곱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잖아. 이번엔 선분을 2개를 제곱해서 더하고 싶거든. 혹시 이 선분은 제곱의 합을 보고 뭔가가 떠오르는 사람? 탈락?
어? 중간 그걸 뭐라고 부르죠? 네 글자로? 파푸스 맞아요. 아, 맞아요. 파푸스 정리이자 중선 정리라고 부릅니다. 기억하나요? 자, 기훈이가 나한테 방금 이렇게 보여줬어. 요거 제곱 더한 거는 중점 있으면 너 제곱 더하기 너 제곱의 2배예요. 그게 중선 정리거든. 중선 정리의 의의는 뭐냐면 얘가 요 삼각형에서 얘의 점이 변하면 변의 길이가 2개가 변하거든. 근데 중선 입장에서는 중점과 너만 변하기 때문에 얘는 하나가 일정해지는 특징이 있어. 그래서 요 2개가 변하던 상황에서 하나의 변화만 관찰하면 되니 최대 최소나 이런 것들의 관찰을 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OP제곱 더하기 AP제곱, 요거 밑줄 치시고 뭐라고 써냐면 선분 제곱의 합, 선분 제곱의 합 옆에다가 중선 정리 요 정도만 써놓으세요. 중선 정리는 우리 평면접에서는 많이 쓰는 내라서 알고 계시는 게 좋다. 넘어간다. 15번 내가 아까 그려줬던 거야. 이게 15번 아까 16번이 내가 정확하게 아까 풀어줬던 그거다. 이럴 수가. 진짜 마치 외워서 푼 것 마냥. 근데 15번은 모양이 달라요. 15번은 그림이 안 나와 있긴 한데 얘는 무슨 도형이야? 얘는 직사각형이에요. 16번은 사다리꼴이죠. 직사각형이라 해봤자 뭐 크게 다르겠어, 그지? 자, 15번 내가 풀어줄게 봐봐. 어떻게 생겼냐면 다 똑같은데 직사각형이니까 이렇게 생겼다니까. 그럼 이제 여기가 좌표가 t, t제곱 마이너스 4고 그럼 가로 길이가 여기가 t고 여기까지는 2t고 그럼 요거에다 그냥 2배 하면 되지 않을까? 그지? 네? 아 거꾸로구나. 대칭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거꾸로 그려놨네. 최고치 한계수 양수인데 역시 습관이란 무서운 법. 자 이렇게 그려놓고 이쪽인 거죠? 이쪽. 여기가 t, t제곱 빼기 4 그래서 길이 입장에서는 4 빼기 t제곱이죠. 여기가 이제 2t고 그럼 너랑 너랑 곱해서 이제 넓이가 나온다. 그럼 이제 어차피 인수분해가 되지. s는 2t에 2 빼기 t 2 더하기 t 이렇게 생겼다고. 그럼 얘는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인 것도 음수지만 이미 서로 다른 세식은 갖고 있지. 3차 함수인데 서로 다른 세식은의 간격이 어떠니? 간격이 일정하죠. 이런 기형이 어떻게 생겼냐면 바로 이렇게 생긴 기형이라는 거야. 가운데 요 변곡점이라는 애를 지나갈 때, 자, 여기가 2거든? 근데 우리는 뭘 찾고 싶었냐면, 최대값을 찾고 싶어. 원래는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면, 자, 원래 이렇게 생겼거든? 아까 이거 비율 관계 알려드렸습니다. 너 대 너. 변곡점을 지날 때가 1대 루트 3이 가운데 점 지날 때. 아마 오늘 수업하면서 처음 나왔을 거예요. 그만큼 얘가 비율 자체는 좀 더 출제 비율은 떨어집니다. 우리가 접할 때가 되게 많이 나오고. 근데 알고 있으면 좋아요. 여기가 2니까 여긴 루트 3분의 2가 된다. 이거를 모르면 그냥 이거 전개해서 미분해서 는0 해갖고 루트 취하고 하셔도 상관은 없다. 요거는 알고 있으면 좋지만 아까 1대 1대1만큼 많이 쓰이진 않는다. 대입하면 끝입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17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17번 풀어보세요. 하나, 둘, 셋, 4개 하고 맞춰야지. 9에 내접한 원뿔 아까 했으니까. 그렇지.
자, 보세요. 일단은 넓이를 xy 좌표를 곱하면 나오겠지. x 좌표가 가로 길이고 y 좌표가 높이 길이니까. 그래서 너랑 너랑 그냥 곱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t제곱 t 빼기 4의 제곱. 여기서 이거를 미분해서 인수분해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잘 보시면 제곱이고 제곱이죠. 그렇다는 거는 0에서도 접해야 되고 4에서도 접해야 됩니다. t축이랑. 그런 개형은 어떤 개형밖에 없냐면 이렇게 W 모양인 이런 모양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고 가운데 축이 2인 거죠. 요게 지금 S 그래프예요. 자, 이 상태. 그러면 누가 봐도 어디가 최대냐면 2일 때가 최대죠. 0부터 4 사이에서는. 근데 이제 아까 AT의 4제곱이라고 알려드렸던 거 기억나나요? 요 길이를 2, 여기가 1 곱하기 2의 4승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냥 이 여기다 대입해도 똑같아. 유도 자체도 원래 여기다 대입한 걸로 하는 거야.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9번 보겠습니다. 19번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잘라서 세 번째 줄 중간에 밑줄 부피가 최대가 될 때 약간 이제 선물 상자 같은 거를 만드는 그런 방법인 것 같은데 보시면 뚜껑이 없죠. 뚜껑이 없다는 거를 보셔야 되고 그랬을 때 한 변의 길이와 부피의 최대값을 구해봐라. 지금 일단 한 변의 길이가 정확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지금 A라는 미지수로 일단 표현이 되어 있고 근데 똑같은 정사각형을 이제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 약간 이런 식으로 요 귀퉁이 4개를 자르겠다는 거야. 자른 다음에 요 부분 있지? 요 모서리를 가지고 접어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전체가 A면 이 부분을 X라는 미지수로 놓겠습니다. 여기도 X겠죠? 요거를 토대로 부피식을 써보겠습니다. 부피는 부피를 구하려면 밑면의 넓이를 알아야 돼.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양쪽에서 x를 빼니까 a-2x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제곱한 게 밑면의 넓이가 되겠죠. 그래서 a-2x의 제곱 곱하기 이 상자의 높이는 딱 접어 올라간 만큼인 x가 되겠지. 이렇게. 자, 요게 이제 최대가 되길 바라는데 그림을 그려보시면 3차함수 x에 관한 3차함수이고 a는 변수가 아니야. a는 내가 모르는 숫자일 뿐 달라지는 건 x입니다. 이걸 얼마만큼 자르냐에 따라서 이제 요 상자의 모양이 달라지는 거고. 그럼 이제 그림 그려볼게요. 0에서 근을 갖고 2분의 2a에서 중근을 갖는 여기가 0, 여기가 2분의 a가 됩니다. 보시다시피 언제 최대가 되냐면 1, 2, 셋, 6분의 a에서 최대가 됩니다. x값은 6분의 a가 나오고 우리의 최대값은 6분의 a에서의 함수값이 되겠죠. 얘를 여기다 그냥 대입하셔도 되고 아니면 극대극소 차이 공식을 쓰셔도 되는데 극대극소 차이 공식을 쓸 때 주의할 거는 최고차항을 잘 봐야 돼. 전개식 해보면 최고차항은 4죠. 그러니까 4 t의 세제곱 6분의 a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냥 6분의 a 대입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넘어간다. 20번도 굉장히 비슷한 문제이다. 넘어가겠습니다. 21번 풀어보고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풀어보세요. 이제 원통이 이번에는 원뿔에 내접하는 그런 거 내면 좋겠다. 9의 바깥에 원뿔이 외접하는 원뿔의 부피의 최소값. 근데 그 뒤에 바깥에 이렇게 아니 그건 원통이잖아. 그러면 그 저기 중학교 1학년 때 비율관계 배우잖아. 그때 배우죠. 피타고라스 할 때 나와요. 대로 주면 최도야.
밑면의 반지름을 반지름 R로 잡고 높이를 H라고 잡고 밑면의 반지름 R과 높이 사이에 관계식을 세우고 이 문제는 그 관계식을 세우는 게 관건이에요. 어차피 부피식은 뻔하잖아. 파이 R 제곱 H고, 그지? 그러니까 요걸 하라는 거야. 이만큼 반지름 R 놓고 너의 높이 이만큼 H라고 놓고 R과 H는 이 그림에서 어떤 관계에 있을까를 해석을 한다고. 아까 이제 9에 내접할 때는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관계식을 만들었고요. 여기서는 사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지는 않아요. 여기서는 뭘 쓰지? 도형의 닮음을 써요. 왜 닮음을 쓸 수 있냐면 얘는 가로가 10이고 높이가 20이잖아. 여기가 반지름 R이면 이만큼이 10-R이거든. 근데 요 직각삼각형과 요 직각삼각형은 당연히 닮았죠. 1대2니까 너도 1대2가 돼야 됩니다. 즉 H는 너의 2배예요. 그래서 둘의 관계식이 이렇게 나온다고. 20 빼기 2R. 자, 이게 나왔으면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가 부피식은 부피 V는 파이 R 제곱 밑면 곱하기 높이인데 그 대신 넣어. 20-2R. 그래 놓고 3차 함수 그려준다고. 0에서 접하고 10에서 근을 갔죠. 최고치 한계수가 음수기 때문에 뒤집어 주는 거 기억하시고 0, 10 여기가 최대가 되겠죠. 극대이자 최대인데 3분의 20 나오죠. 이쪽이 무슨 축이다? 이쪽이 반지름 R축이고 이게 함수 V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그래서 얘도 잘 보시면 미분을 안 했죠. 그래프 그리고 비율 관계, 그래프 그리고 비율 관계.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마지막에 이제 요걸 대입하시면 되는데 얘를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틈틈이 이런 상황일수록 극대극소 차이 공식을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극대극소의 차이가 곧 최대값이지. 4 최고차항이 얼마야? 전개시켜보면 2랑 파이죠. 2파이. 절대값 쉬웠고 곱하기 한 칸이 얼마냐면 3분의 10이지. 3분의 10의 세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답이 27분의 8000 파이 이렇게 나온다고. 거지 같은 답이 나온다고. 됐죠? 자, 식사 맛있게 하시고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은 아까 한 거랑 똑같다. 답지 줄게요. 잠시만.